맨발 걷기는 누구에게나 최고의 운동이다. OX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예, 이거는 무조건 O입니다. 예. 원래 뭐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신발을 장착하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맨발로 태어났어요. 그만큼 그냥 맨발이 좋다는 얘기고 전국에 맨발 걷기 장소가 한 20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으니까. 아이고, 이분이 참네. 네? 이게 말이죠. 네, 맨발의 청춘이란 말이 있어요. 청춘들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애기들은 발 보면요, 얼마나 발바닥도 그냥 몽글몽글하고 그냥 살도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있죠. 나이가 드니까 살이 배는 찌는데 발바닥에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그러면 그렇게 발바닥이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쿠션도 없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맨발로 걷는다? 이거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도 많고 이거 위험해. 어디 찔리고 그럼 다쳐요. 모르겠네요. 오, 장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민수민 아나운서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맨발 걷기가 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맨발 걷기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요. 이게 신발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보조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기에 장점이 있는 반면 보조기의 단점은 뭐냐? 신발이 보조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즉 신발이 보조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원래 발에서 이 아치가 충격을 흡수하는 이 기능이 약해져요. 신발을 쓰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맨발을 걷게 되면 이런 아치의 어떤 자극도 되고요. 아치를 서포트하는 그런 근육들도 활성화가 되고요. 발에서 못 느꼈던 그런 감각도 생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좋은 걸음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맨발 걷기가. 다만 문제가 있죠. 왜? 신발이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면 위험하신 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당뇨 환자들이죠. 당뇨 환자들은 맨발로 걷게 되면은 상처 나가지고 저렇게 당뇨족 있어가지고 저거 절단까지 갈 수 있게끔 아이고. 위험한 거니까 당뇨 환자들은 맨발로 걸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충격이 신발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뭐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맨발로 걷게 되면 조금 더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뭐 칼발이라든지 형발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이제 병가 갔을 때 좀 건강해져 보려고 저희 집 앞에 황토 맨발 걷기 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들 데리고 나가서 걸었단 말이에요. 네. 건강해지려고 또 오래 걸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평발이 있어가지고 애가 이제 자기는 발이 좀 아프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미안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유를 알겠네요. 평발, 족저근막염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걸어본 분들은 또 그래서 좀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좀 안전하게 잘 걸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네, 맨발 걷기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처가 제일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실내에서 걸으세요. 실내에서 어차피 맨발로 걷잖아요. 실내에서? 그런데 실내에서 그냥 걷게 되면 충격이 너무 과도해지니까 왜 애들 그 매트 있잖아요. 네. 그 층간 소음 방지하는 그렇죠. 매트. 애들 매트 예. 쭉 깔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걸으셔도 충분히 맨발 걷기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발인 우리 박주 아나운서 아드님을 위해서 네. 실내에다가 매트를 깔아놓으면 어떨까요? 다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고민해봐야겠네요. 주변에 중고로 나와 있는 네. 게 있을 테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당신이 알던 걷기 맞을지 틀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주세요. 건강 효과를 보려면 만보 걷기가 필수다. OX 볼까요? 아, 굳이 필수인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은 많이 걸을수록 좋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닐리리 만보, 닐리리 만보. 일일이야 일일이 만보. 원래 만보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만보예요. 맞아요, 왜냐? 만보를 걸으니까 신이 나는 거죠. 건강해지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 만보가 그 만보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제가 알려드렸죠. 예. 아니 근데 뭐 건강한 사람들한테 만보 우습죠. 그런데 이게 만보가요. 저 나이 들고 이러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7,000보, 6,000보만 걸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 꼭 만보 걸으셔야 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답이 뭘까요, 홍 교수님? 자, 답은 임수민 아나운서가 맞습니다. 그... 꼭 만보를 걷지 않아도요. 활동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오늘 꼭 만보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의하면 한 4,000보 정도만 걸었는데 모든 종류의 만성 질환이 낮아졌고 또 장수할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것은 걷기 속도나 강도가 중요한 것이지 꼭 만보를 채운다고 해서 이러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꼭 유의하셔서 또 기억하시고 활동량을 늘리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주세요. 자, 무릎 관절염에 계단 오르기는 독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당연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는데 계단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럼 엘리베이터는 왜 개발했겠습니까? 그 무릎 아프신 분들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예, 네. 엘리베이터 타세요. 오늘은 무조건 전 태용 씨랑 반대로 가려고요. 제가 무릎 아파봐서 아는데 운동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육을 키워야 된대요. 네. 근데 근육 키우는데 계단 오르기가 좋대요. 네. 정답은 장 교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정답은 오늘 이민수민 아나운서 정말 정답 100%네요. 자, 무릎 관절염 환자들한테 계단 오르기는 괜찮습니다. 이게 무릎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브레이크를 거의 안 쓰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는 건 저렇게 유산소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이제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엉덩이 근육도 강화를 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다만 무릎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자, 무릎은 브레이크고 브레이크는 올라갈 때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관절염 환자한테 큰 무리가 없다. 다만 내려가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세요. 자, 걷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뒤로 걷기가 성기능 개선에 좋다? 오. 오. 아니 왜 이렇게 남자분들이 공원에서 뒤로 걸으시나 했더니 저 얘기 듣고 그러셨어요. 에이,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 없으실 것 같고 잘못하면 그냥 넘어지세요. 네, 그냥 앞으로 걸으세요. 네. 저도 머리로는 X인데 가슴이 이걸 들으라고 싶어서 혹시 몰라서 이걸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왜 웃으시나요? 정답 뭘까요? 자, 답은 X입니다. 아니에요? 자, 뒤로 걷기가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는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아마도 간접적인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신체의 건강 상태 또는 근육 상태, 혈액량 또는 스트레스 감소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뒤로 걷기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에 뭐 동네 공터라든지 공원 가보면 뒤로 걷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하지 말아야 돼요? 효과가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하여튼 뒤로 걷기를 하게 될 때 확실히 알려져 있는 것은 근육 양이 늘고 또 근력이 올라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즉 근육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뒤로 걸을 때 조금 천천히 걷고 집중해서 걷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이 대퇴사두근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또 흥미로운 것은 관절에 전달되는 또 압력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로 걷는 것이 좋기는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근력을 올려주고 또 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뒤로 걸어봤는데 저 약간 어지럼증 있잖아요. 저는 넘어질까 봐 약간 걱정됐어요. 또 어르신들은 또 평형 기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니까 또 좋다는 말씀 듣고 또 걸으시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좀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치료실에서 뒤로 걷기를 네. 쓰기는 하는 테크닉이에요. 뭐 파킨슨 환자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평형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쓰기는 하는데 이분들 집에 가서도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평형 기능이 올라가는 게 뒤가 안 보이잖아요. 네. 네.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평형 기능이 올라가기는 해요. 자, 다시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다?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뒤로 걷게 되는 경우에 사고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위험하니까 혹시 집에서 뒤로 걸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혼자 걸으시면 안 되고요. 꼭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분이랑 같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걷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5번째 퀴즈입니다. 주세요. 골다공증에 중량 걷기가 효과적이다. 네, 그래가지고요. 운동 효과 높인다고 발목에 옛날에 선수들 뭐 모래주머니 차듯이 저런 거 차고 계시는 분들 계시대요. 네. 발목 중량 밴드라는 건데 저거 차고 걸으면 골밀도 높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이것도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괜찮아요. 이론적으로는 무게를 더 더해주니까 뼈에 부하가 더 많이 들어가고 부하가 들어가니까 골밀도를 올릴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걷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제가 잠깐 나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가 걷기가 걷는다는 어려운 거다. 거는요. 왜 어려울까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걷는 게 아니고요. 걸으려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앞으로 먼저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걷기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갓난 애들이 걸음마 할 때 그렇게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걸으려면 일단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지게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어섰다가 다시 또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게 이렇게 잡고요. 자, 이렇게 넘어졌다가 섰다가 넘어졌다가 섰다가 하는 걸 반복을 하는 게 걷기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계속 넘어지지 않게끔 발에 충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모래주머니를 이고 뛰든 걷든 뭐 줄넘기를 하든 관계가 없는데 골다공증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부하를 더 주게 되면은 관절에 너무 많은 충격이 들어가니까 부하 없이 그냥 걸어도 충분히 운동 효과 날 수 있습니다.